우선 제가 먼저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할 도서는요, 김은주 저자의 생각이 너무 많은 30살에게라는 도서인데, 잠깐만요. 제가 이 탭을 좀 열고 음악은 조금 이따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제 음악 틀어주셔도 돼요. 음악이 나오나요? 생각이 너무 많은 30살에게 한 번의 성공보다 100번의 실패가 차라리 더 나은 이유. 나는 전형적이고 규격화된 입시 기법을 꽤 잘 따라했다. 이를테면 주제와 상관없이 일단 큰 원을 그리고 시작한다든지, 미리 만들어 놓은 물감 컬러를 칠할 순서대로 물감통에 넣어둔다든지 하는 것들. 내 결과물은 주제를 막론하고 매우 일정하고 일률적이었다. 나는 지도 선생님들의 신뢰를 얻었고 기복 없는 결과를 낸다는 점에서 입시에 최적화된 학생이었다. 하지만 나는 매번 어떻게 해도 똑같은 그림만 그리는 자신에게 실망하고 좌절했다. 창의력이라곤 눈꽃만큼도 없는 것 같았다.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나 자신이 부끄럽고 답답했다. 같은 학원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나와는 정반대 케이스였다. 어느 날은 죽을 쓰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시간 내에 완성하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 가끔 기가 막힌 디자인을 해냈다. 참신한 주제에서 처음 보는 선과 면의 균형, 상상도 못하던 색의 조합 등으로 만들어내는 그 친구의 디자인을 볼 때면 영화 속 살리에리의 질투심과 좌절감이 느껴졌다. 나에겐 타고난 재능이 없다는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결심에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빈정대기도 하면서 스스로 상처를 많이 냈다.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으며 보란듯이 시작한 일인데 내 재능과 능력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 대학교 입학 후 찾아온 시련은 새로운 국면이었다. 대학교 디자인 수업에는 더 이상 공식도 모범 답안도 참고서도 없었다. 알쏭달쏭한 주제를 던져주고 디자인을 해오라니 내가 배운 입시 미술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었다. 그 와중에도 눈높이와 기대치는 높아서 밤을 새우기 일쑤였다. 대부분의 시간을 강만 하며 보냈다. 선 하나 긋지 못하고 몇 시간, 선 하나 긋고 지우며 몇 시간, 그려진 선들을 보며 괴로워하는데 몇 시간. 그러다 아침이 밝아오면 허겁지겁 하던 걸 챙겨서 수업에 들어가곤 했다. 물론 나의 작품은 미완성이고 형편없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같은 과 친구들의 작품 설명을 들으며 속으로 형편없다고 평을 하는 게 아닌가. 아우, 저 정도는 1시간이면 그리지. 저걸 디자인이라고 가져온 거야? 마치 나는 고귀한 생각을 가진 디자이너인데 시간이 없어서 완성하지 못했을 뿐, 시간만 충분했다면 근사한 디자인을 했으리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4년의 세월을 보내고서야 깨달았다. 아니,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천재 디자이너도 아니고 시간이 주어진다 해도 근사한 디자인은 못 내놓을 것이며 상상 속 나는 그냥 착각이고 허상이라는 사실을, 4년이 지나도 형편없는 작품밖에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실력이 그 정도인 것이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나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타고난 재능이 없음을 한탄하는 것도, 상상 속 멋진 작품을 꿈꾸며 지금의 나를 부정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성과물을 평가절하하거나 혹은 부러워하는 것도 지금의 나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타고난 재능은 없으나 타고난 성실함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고 고뇌보다는 실천의 행위가 나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으며
타인의 삶이 아닌 온전히 내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이 생겼다. 나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는 것도 문제지만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혹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것도 금물이다. 우리는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다. 하루아침에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리도 만무하고 연습 없이 달인이 되는 마법도 일어나지 않는다. 세상에 태어나서 기원하기도 전에 걷는 사람은 없다. 이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난 앞으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실패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진다.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패하기 위해서 하는 시도라고 생각하면 못할 일도 없다. 어차피 망칠 텐데 까짓것 일단 해보지 뭐. 되든 안 되든. 시도한 일의 결과가 안 좋으면 괜찮아. 앞으로 99번 더 실패할 찬스가 남아있어 라고 생각하면 된다. 놀랍게도 한 번의 성공보다는 100번의 실패가 훨씬 더 나를 노련하게 만든다.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실패를 해봐야 나의 실체를 만난다. 돌이켜보면 대학 시절 선 하나 긋지 못하고 고민하며 밤을 지새운 것은 실패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의 실체를 만나는 게 두려워서였다는 생각이 든다. 나를 감싼 포장지를 벗기고 나의 실체를 만나야 한다. 그것이 나의 스펙이든 주변의 기대든 내가 만든 허울이든 껍데기가 아닌 나의 본질과 맞닥뜨려야 한다. 그 지점이 내 스토리의 시작이고 주춧돌이다. 내가 디딜 땅과 주춧돌과 시작점을 알고 나면 그때부터는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집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혼란을 느끼는 이유는 아마도 아직 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나를 만나야 한다. 그래야 나를 만들 수 있다. 길이 있어 걸었으나 그 길이 나의 길인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탐색 없이 걸은 경우 참 안타깝지만 이 문제에 대해 누구도 답을 줄 수 없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의 답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희망은 나를 만나는 일은 인생 어느 시점에서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를 알고 시작점을 정했다면 지금껏 지어온 집을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집을 지으면 된다. 집은 버리더라도 그 집을 지으며 쌓은 나의 내공은 자산이 되어 새로 집을 짓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감사합니다. 울지 마. 너무 좋은 책이네요. 좋은 글이네요. 집은 버리더라도 집을 지으면서 얻은 경험이 새로운 집을 짓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라는 말이 참 가슴에 와닿는군요. 내용이 너무 좋죠. 책을 오늘 제가 수요일에도 와서 느꼈지만 와 우리나라에 이렇게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 참 많구나. 우리나라가 그렇게 암담하지는 않구나. 우리의 미래가 책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이렇게 좋은 책들 여러분들 많이 찾아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 네이버 들어가시면 오디오 클립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오디오 클립도 오디 있고 클립도 있고, 오디언도 있고. 오디언 그러니까요. 오디언에서 저희들 또 성우들이 많이 오디언에서 네. 책을 읽고 있잖아요.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에 오디오북 시장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제 보급이 되고 있고 오디오북 그 플랫폼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오디오북들 많이 들으시나요? 네. 안 듣는다고 고개를 책을 많이 읽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책을 손에 쥐고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분들도 꽤 많으시잖아요. 바쁘시니까. 바쁘실 때 책을 들으세요. 네, 맞아요. 책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오디오북이라는 문화의 산물이 있습니다. 네. 오디오북들 저희 성우들이 저자의 작가의 그 의식 세계를 저희 목소리를 가지고 더욱 더 재미있게 여러분들에게 책을 읽어드리는 오디오북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제가 작품을
낭독을 네. 해야 하는 순서네요. 네네. 제가 들려드릴 책은요, 손힘찬님의 저별은 모두 당신을 위해 빛나고 있다라는 에세이 중에서 세 편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부탁드립니다. 저 별은 모두 당신을 위해 빛나고 있다. 손힘찬. 마음의 틈. 사는 게 너무 힘들 때면 이런 생각이 든다. 세상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것만 같고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만 같다. 나는 쓸모없이 태어나 그 누구에게도 필요가 되지 않으며 피해주지 않고 사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같다. 물론 항상 그렇게 좌절하며 살아가는 건 아니겠지만 너무 마음이 힘들 때면 나도 모르게 극단적으로 생각은 치닫고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일 때면 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세상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등을 돌렸고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지금껏 내가 살아올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은 내 주변에 있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었다. 힘든 시기에 내가 그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나 자신을 고립시켜 온 것이지 그들은 여전히 내 곁을 지키고 있다. 당신이 원래의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쓸모없이 태어나 그 누구에게 필요가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피해주지 않고 사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같겠지만 사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늘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다. 작은 위로 한마디, 웃음기를 머금고 함께 만들어가던 추억, 함께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게 해주는 사람. 누군가는 당신을 늘 필요로 해왔고 당신은 또한 그들에게 행복을 주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시야가 좁아진다. 세상이 아무리 밝아도 눈을 감고 세상을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저 당신은 잠시 어두운 마음의 틈을 헤매고 있는 것이다. 조금 방황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 진심 어린 걱정의 마음으로 당신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좌절하지 말자. 너는 너대로 잘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즐거움.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자.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기 바쁘다. 사람을 만나고 자기 개발에 몰두하고 열심히 일을 한다. 매일매일 너무 치열하게 살아간다. 산다는 게 다 그렇겠지만 아주 가끔씩은 거기에서 벗어나 보는 거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거다. 해야 할 것들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거다. 산더미처럼 쌓인 해야 할 것들로부터 무책임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책임감에 목이 조여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다. 그 무책임감으로부터도 벗어나 보는 거다. 깃털처럼 가벼워져 보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하루를 보내기보다 무엇을 안 해도 되는지 고민하며 실컷 게을러지고 모든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나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나의 역할로부터 벗어나 깃털처럼 가벼워지자. 그럼 그동안 여러 상황과 관계 속에서의 역할로 정해져 있던 나로부터 벗어나 오랜만에 본연의 나가 될 수 있다. 무엇을 해야 하는 나 자신이거나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내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 온갖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한껏 게을러진 나를 가끔은 만끽하자. 있는 힘껏 무책임한 나로 하루를 살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는 거다. 앞으로 다가올 매일을 더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해질 자격이 충분한 당신에게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아직 한참 많이 남았다.
누군가는 그 사실에 좌절하곤 한다. 지금껏 너무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렇게나 힘든 인생이 앞으로도 남아있을 것 같은 마음에. 하지만 생각을 달리해보자. 지금 내가 힘든 이유는 지금껏 그리 살아왔기 때문이다. 내가 살아온 날들 동안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냈기에 지금의 내가 힘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껏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많기에 아직 나에게는 앞으로의 내 인생을 다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살아온 인생 때문에 지금 괴롭다고 해도 살아갈 날들이 더 많이 남아있기에 당신이 다시 충분히 행복해질 기회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좌절할 시간에 나를 돌아보자.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시간을 반성하고 귀한 인연들을 놓쳐온 그 순간들을 떠올리며 아직 나에게 너무 많이 남아있는 그 시간 속에서 다시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당신은 행복해질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선배님. 가끔 보면 저 자신보다 주위 눈치 보느라고 네.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계속 바삐 움직이고 이럴 때가 있는데 정말 제 자신을 사랑하는 거, 저를 좀 돌아보는 거, 그리고 제가 힘들어서 사람들을 좀 멀리했던 거, 뭐 그런 게 아니고 근데 그 사람들을 저를 계속 지켜봐주고 있었던 걸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결국은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관계 속에서 힘들어서 주변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데요. 네, 네, 네.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는 결국 관계를 통해서 치유받을 게 제일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그렇기도 하고 본인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본인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죠.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 그리고 나는 좀 행복하다 이런 그런 마인드를 계속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보면 내가 지금 나 살아온 날들만큼 앞으로 그만큼이 남아 있는데 난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막 좌절한다는 그 말에 저는 제가 지금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을까? 그래요. 책에 좀 좋은 얘기이긴 한데 가끔 그런 생각은 해봐요. 섣부른 위로가 사람에게 위로가 아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 네. 위로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긴 합니다. 네, 네. 누가 어떤 위로를 하더라도 본인이 그것을 극복할 의지가 없으면 네, 맞아요. 사실은 참 힘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더 그 위로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정말 절실하고 절박하지만 쉽게 위로를 못 드리는 경우도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위로 대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살면서 제가 그렇게 많이 살아오진 않았지만 저도 여러 번의 터널을 겪었는데 누구나 살면서 터널은 횟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 번 이상의 터널은 늘 지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누구나 터널은 지나게 돼 있는데 그 터널은 입구가 있으면 꼭 출구가 반드시 있거든요. 네, 출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터널의 어두움에 안주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제일 안타깝고요. 터널은 입구가 있으면 반드시 출구가 있으니 출구로 나오셔야 합니다. 네. 근데 터널은 움직여주지 않거든요. 그렇네요. 터널은 움직여주지 않아요. 그 어둠 속에서 내가 움직여야죠. 제가 걸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걸어 나가야죠. 아, 의지를 가지고. 그렇군요. 근데 그 의지가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그 의지가 좀 좌절되고 그러면 그 어둠에 안주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게 최악인데 맞아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용기를 내서 천천히라도 언젠가는 출구가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터널을 나오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 이 국제 도서전에 지금 플랜카드가 이제 원 스몰 스텝이라고 반걸음이라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한 걸음이 아니고 반걸음씩이라도 정말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터널을 뚫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책을 읽어야겠네. 나 좋은 말 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선배님 저희가 뭘 할 건가요? 저희들이 입을 맞출 겁니다. 어머.
왜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좋잖아. 예, 연기를 통해서 네. 둘이 합을 맞춰 연기를 해볼 텐데요. 선배님이랑 이렇게 연인 사이에 연기를 해본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그렇죠. 네. 애니메이션에서 애니메이션 연인이 아니라 심지어 부부였죠. 부부였는데 되게 막가는 저를 버리고 도망가셨잖아요. 그렇죠. 네. 정글은 언제나 맑은 뒤 흐림이라는 진짜 옛날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크라이브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저는 외다였고 그렇죠. 저를 버리고 도망간 남자. 그래서 정작 그래서 사실 연인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한 제가 오늘 소원을 푸네요, 선배님. 소원이었어요? 네, 그럼요. 강진 선배님과 연인 연기를 해보는 게 제가 성우가 되기 전부터의 꿈이었는데. 어떤 작품이냐면요, 정말 저희가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건 좀 그래요. 너무나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고전 중에 한 작품인데요. 그렇죠. 여러분도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고 익히 잘 아시는 비극입니다. 우리는 좀 희극이 어울리는데 비극이야. 그리고 우리 김선혜 성우가 우리 선혜 후배가 하는 비극 연기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제가 좀 코믹하잖아요. 워낙 밝고 활달하고 발랄해서 네네. 해피바이러스 온통 다 해피바이러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극 연기가 가장 어려울 것 같은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네네. 작품은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물론 저는 로미오고요. 다행이다. 제가 로미오인 줄 알았어요. 저는 항상 그럼 내가 줄리엣 해야 되나요? 아니 하도 남자 꼬마애만 하다 보니까 재밌겠는데요? 어린 로미오인 줄 알았죠. 바꿔볼까? 원래 16살이잖아요, 로미오가. 그렇죠, 얘네들이. 네. 그러면 조금 무리해서 여자 성우가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물론 로미오 어디 가는 거야? 막 이렇게. 16이면 사실은 뭐 이렇게 작품 낭독하기 전에 벌써 이렇게 흥을 깨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16이면 한참 중2병이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할만하겠네. 네. 저게 할 수도 있겠네요. 로미오를 김선혜 성우가 하는 건 괜찮겠지만 줄리엣을 내가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엽기로 치닫는 그러니까 건데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안 되니까 네, 원래대로 원래대로 그냥 합시다. 선배님이 로미오 네. 하시고 제가 네. 줄리엣 어떤 장면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발코니 씬 발코니 있잖아요. 씬. 네네. 둘의 첫 사랑에 싹 트고 그렇죠. 첫 대면하는 대면하는 씬이죠. 고백 씬이죠. 발코니 아우. 씬. 아우 오글거려. 어떻게 그리고 또 한 씬은 뭐죠? 또 이 비극이니까 진짜 엔딩 씬 네. 가장 눈물샘을 빼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묘지에서 이제 로미오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음. 이제 줄리엣이 약을 먹는 장면, 뭐 네. 그 장면.